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옆지병이 유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 딱 질색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회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회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네, 또 뭐 어제랑 마찬가지로 또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날은 좀 몸을 사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뭐 또 장이 좋아지기를 좀 기다려 봐야겠죠. 이게 지금 뭐 전쟁이 그냥 확 터지던지 그래야 되는데 전쟁을 할 것처럼 하면서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악재가 살아있잖아요. 확 전쟁을 해버리면은 악재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또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금 러시아에서 뜸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거면 하든지 안 할 거면 안 하든지. 자꾸 이러니까 주가는 주가대로 빠져. 또 이런 장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장이 제일 힘들다고요. 네, 옆지병은 이제 종가 베팅 기술자고요. 이 종가 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이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고 이 종가 베팅은 이제 직장인분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 매매는 성공률이 80% 이상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땐 80%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땐 가끔씩 있으니까 매일 그러면 매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런 장이 끝나면은 또 이제 상승장이 또 도래하고 뭐 물론 상승장이든 상승장이 아니든 하락을 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폭락하는 장에서는 잘 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중 매매 성공률이 꽤 높습니다. 80% 이상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실어서 1%만 먹어도 좀 크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수익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좀 한가하신 분들은 이제 장중 매매랑 종가 베팅 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 직장인 분들은 종가 베팅만 해도 수익이 꾸준하게 잘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내일이 그 전쟁하는 날이죠. 예, 2월 16일 전쟁하는 날인데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그렇지. 그냥 할 거면 빨리 하든지 자꾸 뜸들이니까 이 주식도 계속해서 빌빌거리잖아요.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V자 형태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락을 지금 하고 있죠. 좀 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그 저점의 바닥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또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찍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뭐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 꼭 찍고 간다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번째 원바닥, 쌍바닥 이런 식으로 찍으면서 두 번째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세 번째 날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원바닥,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쌍바닥, 그죠? 여기서 이제 바로 또 치고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바닥을 한 번 더 만든다. 바닥을 한 번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다중바닥을 만들어서 상승시킨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또 한 번 요 저점을 깨고 아예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점을 깨고 아예 내려간다? 그러면 또 한 방 이렇게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뭐 주가가 개폭락한다?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렇게 하락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악재가 해소되자. 전쟁이 남으로 인해서 악재가 해소되니까 하락이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다시 또 반등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부터 네,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대 지주 지분 매각을 통해서 좀 상승을 이렇게 보였었죠. 쭉쭉 1, 2, 3 이렇게 상승을 해놓고 이런 이제 이슈로는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121선을 돌파해 놓고 지지를 못하죠. 그러면 여기서 61선이라서도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으로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반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반등이 안 되니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평선을 뚫었을 때는 반드시 그 뚫은 자리를 지지를 해야 된다. 그죠? 주봉에서 보면 어때요? 요런데 저점을 깨고 또 내려갔죠? 이렇게 약간 냄비 같은 요런 모양을 만들고 다시 또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렇게 지지하던 곳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또 크게 올라왔지만은 뭐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꼬리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120주선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가 나와야겠죠. 요런 식으로 돌파가 나와야 되지.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꼭 돌파가 나와야 돼요. 이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런데 요렇게 하락이 기니까 짧은 상승이 나온 것이고 또 하락하다가 또 짧은 상승이 나온 거죠. 이렇게 다시 또 하락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한창 재지 지금 뭐 또 재지 테마가 또 막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는데 이런 재지 테마도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테마들이 또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헉 하고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그플레이션 그런 테마, 농업이나 이런 농업 테마나 또 재지 테마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한번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지고 안 올라가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일단 여기서 또 계속해서 지금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저점 보시면 저점이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보면은 또 고점도 어때요? 고점도 서로 이렇게 떨어지죠. 고점도 떨어지기 때문에 뭐 밑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든 말든 이미 여기서 고점이 벌써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 고점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어떻게 돼요? 하향으로 꺾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상승을 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상승할 거였으면은 이런 식으로 몸통이 있어야 되는데 몸통은 어디 가고 없어. 뼈다구만 남았어.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주봉으로 봐도 지금 요런데 지지라인을 이탈을 했죠.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또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은 보면은 상승이 어떻게 됐어? 하락 파동으로 변했죠? 하락 파동으로 변했고 하락이 기니까 짧은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대형 포장
네, 대형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빠지다가 다시 저점이 올라갔어요. 쭉 가니까 또 저점이 또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V자 형태로 이렇게 끌어올렸죠. 끌어올렸지만은 전고 돌파했어요? 못했죠. 여기를 돌파 못하니까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쭉 빠지잖아요. 여기를 양봉이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항대 있죠. 여기 121선, 61선 이런 저항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쉽사리 올라오지도 못한다. 네, 주봉에서 보면은 지금 상승을 했고 하락이 길죠. 하락이 길면 뭐라 했어요? 짧은 반등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락으로 이어지는 패턴이죠. 네, 월봉에서 보면은 여기서 쳐올렸지만은 결국에는 다 털렸다라는 거예요. 다 털리고 빠졌어요. 그죠? 여기서 하락이 길죠. 짧은 상승이 나오지. 하락이 길죠. 또 짧은 상승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방학으로. 네, 뭐, 요 종목도 장난이 엄청 심하죠. 여기도 뭐, 꾸준히 뭐, 4월, 5월, 6월 또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은 쭉 이탈을 하죠. 쭉쭉쭉 이탈을 해요. 저점을 보세요. 저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저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저점이 가장 중요해. 저점과 고점, 그리고 전고 돌파하는지, 그런 것만 보면 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뭐, 호재가 있든, 재료가 있든, 그딴 건 그냥 50%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맹신하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해도 오를 거야. 아, 또 좀 있으면 재료가 나오니까 오를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 호재가 터지기만을 기다려. 근데 호재가 터졌는데도 막상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지? 이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장 정확한 것은 차트가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면 돼요. 내 감정을 집어넣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핸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갈피를 못 잡는 거야.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잖아.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서? 전고 돌파했어요? 못했잖아. 음봉이잖아, 음봉. 양봉으로 이렇게 쳐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빼버렸잖아.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아침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돼 있으니까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종가 때 보니까 이 음봉으로 돼 있다라는 거야. 그죠? 여기서도 장난질하고 여기서도 또 여기까지 쳐 올렸다가 쭉 빼버리면서 장난질하고 결국에는 장난질만 계속하지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데 고가는 고가대로 종가나 이런 시가 음봉의 요런 시가 자리를 돌파해 주지 못하고 그죠? 가는 척만 하는 거죠. 가는 척만 하고 그냥 헉 갖다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는 것이다.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우리 조명. 네, 우리 조명도 보세요. 쭉쭉쭉 빠지고 있죠.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계속해서 빠져요. 그러다가 다시 유턴을 하면서 상승을 보여줍니다.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전고 돌파. 그리고 전고 돌파했으면 또 이평선을 봐야 된다 했죠. 121선 돌파. 돌파했는데 여기서 지지가 나왔어요? 지지가 안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지가 돼야지. 그 지지가 안 되니까 그대로 주가는 빠졌지? 그러면 여기서라도 이제 61선 여기서라도 지지가 나와야 된다고. 여기마저 지지가 안 되면 그대로 쑥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딴 거 없어. 주봉에서 이런 식으로 유턴을 좀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네, 월봉에서도 하락이 길잖아요. 그죠? 하락이 기니까 짧은 상승 나왔지, 하락이 또 나왔지, 짧은 상승 나왔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트로메딕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종목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종목은 상한가가 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전고 돌파하고 또 정지 먹었다가 풀리면서 쭉 하락했잖아요. 또 저점이 계속해서 저점이 이탈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탈하는 종목은 밑에서 상한가도 잘 나와요. 상한가 잘 나오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121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좀 봐야겠죠. 이렇게 요 121선 뚫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또 여기 61선도 뚫고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왜? 그리고 여기까지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여기까지는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것까지 봐야지 그때서야 안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해도 다시 주가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요 지점을 7,0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하락이 기니까 짧은 상승이 나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상승 또 하락 또 상승 이러면서 상승 조정 상승으로 이어지죠. 여기서 그리고 또 하락이 또 크죠. 이 5월선 이탈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 10월선까지 이탈을 했다가 밑에서 끄집어 올린다. 끄집어 올려.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더라도 여기를 반드시 7,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하락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양봉이 이런 식으로 5월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음봉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무림 SP. 네, 무림 SP도 뭐 이렇게 좀 상승을 했는데 상승 2파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저점들을 쭉쭉 이탈하죠. 저점이 계속 내려오죠. 그러다가 어때요? 여기서부터 더 이상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저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삐쭉 올라갔다 쳐맞고 내려오죠. 여기서도 삐쭉 올라갔다 쳐맞고 내려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력들이 싸게 사가지고 그냥 위로 뛰쳐 올려놓고 팔아제끼는 거죠. 요런 데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개미 꼬드겨서 팔아넘기는 거죠. 요런 데서 매수해서 여기서 이렇게 개미한테 떠넘기는 것이죠. 이런 거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뼈다구만 남았잖아요. 이런 거는 백날 나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리딩을 이제 해드렸는데, 이제 이 바닥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여기 또 뭐 121선, 21선 이런 저항대를 좀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면은 훨씬 좋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양봉의 요 시가만은 이제 이탈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만 이제 좀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좀 올라갈 만한 그런 기회도 엿볼 수가 있다. 아직 음봉으로만 요 시가를 이런 식으로 이탈해 버린 거 아니잖아요. 아직 이탈한 거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파동이 요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요 정도 상승 파동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월봉에서 여기 시가를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이탈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지수만 좋아지면은 얼마든지 이 음봉을 양봉으로 좀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대연. 네, 대연 같은 경우에는 요 121선 뚫었으면 뭐라 했어요? 여기서 지켜줘야 된다 그랬죠?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서 음봉으로 살짝 샜어요. 살짝 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반드시 바로 끌어올려야 돼요.